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평소에 다니던 도로에 이야기를 입힌다면 어떨까요? 전북 장수군 19번 국도가 관광객 유입이 많아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번안면은 두꺼비 바위가 많아 자식의 복, 장수읍 뜸봉샘은 명예의 복 등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첫 소식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군이 19번 국도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19번 국도는 남으로는 남원과 접하고 북으로는 무주군과 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장수군은 이러한 관광객 유입 통로인 19번 국도를 관광 명소로 개발해 장수군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19번 국도를 경유하는 차량들에게 운전자들에게 이제 볼거리를 좀 연출하고 그래서 그 볼거리를 통해서 장수 전역으로 또 관심을 유발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또 의미가 있고 장수군은 총 7개 읍면 중 5개를 관통하는 19번 국도를 오복의 길이라고 명하고 각기 5개 면을 스토리텔링화했습니다. 번안면 뜸봉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위동저수지, 원촌마을이 그곳입니다. 번안면은 두꺼비 바위가 많아서 자식의 복, 장수읍 뜸봉샘은 이성계가 새 나라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해 명예의 복을 테마화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우 등 레드푸드를 먹을 수 있는 개남면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무병장수의 복을, 배를 띄우면 부자가 된다는 민담을 토대로 장계면 금덕제의 위동저수지는 부자의 복을, 개북면 원촌마을의 느티나무는 사랑의 복으로 이야기화했습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5일 스토리텔링 최종 보고회를 갖고 2020년까지 본격적인 테마 공간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K랜 장소랍니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청년 창업가 3,600여 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2018년 기술혁신 창업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업지원계획은 4대 분야에 31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436개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매출 5천억 원, 고용 7천 명, 지식재산권 700건 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전북 고창의 선운산 도립공원이 휴양공간으로 바뀝니다. 가을에는 꽃무릇으로 유명한데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국내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선운산 도립공원을 차별화된 휴양공간으로 탈바꿈을 꾀합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자연생태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촌제 관찰 탐방로 복원과 선운산 주요 봉우리에 정상석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캠핑장 50면, 화장실 1개소, 취사장 관리동 등 주요 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춥니다. 이 사업은 천혜의 여건인 선운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남권 최고의 자연생태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차별화된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캠핑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중촌제 가시연꽃 군락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고창군은 군락지 복원과 중촌제 주변 관찰로 0.4km,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생태숲 수목 보완식재 및 꽃무릇 군락지 보호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생태경관 개선은 물론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에 오르는 관광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들여 선운산 주요 봉우리에 정상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국내외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0여 명의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인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빅그린 산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윤 시장은 지난해부터 3,03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빅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을 비롯해 한전자회사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향후 추진될 에너지밸리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재정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은 자치단체 평균인 2조 3,518억보다 4,855억 원이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국가 예산과 자체 수입을 확대해 재정 규모를 늘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관우 전주시 의원은 8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수 확충과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진 것입니다. 과연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공 분권이 시대에 맞는 가치 탄생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남 의원은 이어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시에 주문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한식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 인근에 K푸드 플라자를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한식과 식문화 등 먹거리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플라자 홍보관에서는 우리 전통의 상차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식재료와 식미를 더해주는 조리기술과 전통 온기 등 도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황호진 전 전라북도 부교육감이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황호진 전 전라북도 부교육감이 최근 개헌 논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전 부교육감은 8일 청소년 사회공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전문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이후 현재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됐으나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 부문이 70년 전 재헌헌법 수준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황 전 부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의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의 교육청 운영과 교육 자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교육 전문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개헌 자문특위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대표적인 저온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감염되면 1에서 2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인데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지만 감염자와 직접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어 집단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안전과 교통 등 설날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소방안전이나 제설 등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합니다. 올해는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25개 보건소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대비해 오는 3월 18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근무에 나섭니다. 이번 비상근무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경북도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의심 증상별 진료 흐름도를 배부해 그에 따라 진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의심 환자가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귀성, 귀경으로 인한 차량 이용과 차례 준비로 인한 화기 취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교통사고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총 11,5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22,28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644건으로 연휴 기간보다 1.6배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양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는데요.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월 평균 부담금액 구간이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 구간 내 최고, 최저 금액 간 비율이 축소되고요.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